시그메키 DPCD.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6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날씨가 너무 덥고 너무 바빠서 죄송하지만 저번주 토요일날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PC 수리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하고, 그리고 간단한 수리법 몇 가지를 체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전과 똑같습니다. 인터넷 여시고 우주아빠 검색합니다. 우주아빠 검색하시고 제 블로그에 들어오십니다. 제 블로그에 오른쪽 편에 카테고리 컴맹 탈출 유튜브 클릭하시면 제가 6교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네, 오늘은 PC 수리의 종류와 간단한 수리법 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PC 고장의 종류에는 뭐 화면무, 전원무, 부팅 관련 오류, 그 다음에 각종 블루스크린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첫 번째 PC를 점검하기 전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일단 보시죠. 컴퓨터를 점검하실 때 제일 먼저 전원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PC 내부 클리닝 작업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펜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부셔야 돼요. 이게 안 잡고 불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속 회전을 하게 되면 이 펜이 역회전을 하면서 여기서 그 전기가 생성이 돼 가지고 역전류가 흘러서 마더보드나 다른 부품에 이렇게 흘러버리면 잘못하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C 내부 클리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이 펜을, 고정 펜을 잡으시고 이렇게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펜을 회전하지 않게끔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클리닝을 하셔야지만 컴퓨터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PC 내부에 먼지를 제거할 때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에어건으로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죠. 영상에서 보신 대로 각종 PC에 있는 펜들을 먼지 제거하기 위해서 에어건을 불 때는 그 펜들을 잡고 이 펜이 강제로 회전되지 않게끔 펜을 고정 딱 시키는 상태에서 에어건을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화면무 증상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이 있죠. 이 화면이 안 나올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 아시는 이 메모리 있죠. 메모리 부분을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분리를 해서 클리닝 작업을 하고, 접점 부활제 같은 약품이 있으면은 접속 부위를 갖다가 접점이 좀 잘 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고, 만약 이게 없다, 이 약품이 없을 때는 이 메모리를 분리를 하셔가지고 여기 단자 부분 있죠. 이런 단자 부분을 지우개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붓으로 털어내셔가지고 먼지가 없게끔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시 재장착을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장착을 하시고, 그래픽카드 부분도 분리를 하셔가지고 클리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원을 분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니터 케이블 분리해 주신 다음에, 이런 모든 작업을 할 때 이 전원 케이블은 먼저 빼는 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 피스를 분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빼시면 그래픽카드가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그래픽카드 단자 부분을 클리닝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접점 부활제, 이런 접점 부활제가 있으면은 좀 뿌려주시고, 없으면 지우개로 깨끗하게, 집에 쓰시는 지우개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약간 딱딱한 지우개 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간단한 붓 같은 걸로 이렇게 털어내 주시고 장착을 해주시면, 보통 부품이 고장난 경우가 아니라면,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다 이렇게 메모리 재장착하고 이 그래픽카드 클리닝하고 재장착하는, 꼭 이렇게 클리닝을 안 해도 뺐다가 꽂기만 해도 이 접점이 조금 살아나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게 하실 때는 그냥 뺐다가 다시 딱 제대로 재장착하는 것만으로도
화면무 증상은 해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원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유결 클리닝을 해주신다든지 이 BW100 같은 접점 부활제 가지고 접점을 부활을 해주시면 원인적인 해결이 되겠죠. 임시 방편으로는 이렇게 뺐다가 다시 꼽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하게 해결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만 해주셔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메모리하고 그래픽카드 재장착했으니까 다시 한번 켜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면무 증상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컴퓨터 화면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컴퓨터 고장 진단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가 화면무 증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화면무 증상은 메모리나 그래픽카드, 시그맥키 DPCD 순서에 의해서 메모리하고 그래픽카드를 재장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건이 된다면 클리닝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다는 거 그거 말씀드렸고, 중요한 부분은 에어건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실 때 펜 같은 걸 이렇게 잡고 회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클리닝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화면무 증상일 경우에는 시그맥키 DPCD 순서에 따라서 메모리 재장착, 메모리 클리닝, 그리고 그래픽카드 재장착, 그래픽카드 클리닝 등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컴퓨터가 전원이 안 들어오는 전원무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 방법을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파워 케이블을 재장착해 놓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무스 배터리를 재장착을 해서 메인보드를 클리어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 점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파워 서플라이를 자가로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켰을 때 전원이 켜지지 않는 증상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켰을 때 이런 식으로 전원을 꽂고요. 이런 파워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이런 파워 테스트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 24핀 잭을 이 멍치가 위쪽으로 오게 해서 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6핀 단자 CPU 보조 전원이죠. 4핀만 있는 경우에는 4핀, 8핀 있는 경우는 8핀 이렇게 다 꼽아서 이렇게 단자별로 다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SATA 전원 같은 경우에도 4핀 전원까지 각각의 전압이 잘 나오는지 이렇게 모든 단자들을 다 꼽아서 이렇게 전원을 키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서 각각의 단자들이 이렇게 전압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테스트기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이런 테스트기가 없을 때 이제 어떻게 이 파워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파워 테스트기가 없을 때 이 파워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4핀 잭이죠. 24핀인데 이 밑에 4핀 부분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보통 20핀하고 24핀이 여기가 공용이기 때문에 이 멍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랫부분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쪽 부분이 1번입니다. 1번이 3.4V, 그 다음에 2번이 3.3V, 그 다음에 3번이 그라운드 접지죠. 그 다음에 4번이 5V, 또 그 다음에 5번은 접지, 그 다음에 6번은 5V, 그 다음에 7번은 또 접지, 그 다음에 8번은 뭐 파워 굿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파워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은 5V 스탠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은 12V고요. 그 다음에 요 11번이 3.3V and 3.3V 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 12V, 마이너스 12V고요. 12번. 그 다음에 13번 또 접지, 14번은 파워 온,
그다음에 이쪽이 그다음에 15번, 16번, 17번 3개가 접지. 그다음에 18번은 비어있는 경우가, 이 파워도 지금 비어있죠.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 플러스 5V라고 되어 있는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없어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19, 20번이 5V, 5V 이렇게 해서 이쪽 멍치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 1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20번까지 요 24핀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파워 테스트를 하려면 파워 온이라고 되어 있는 이 4번 단자하고 접지 단자를 쇼트를 시켜주면 파워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접지 단자는 3번, 13번, 5번, 15번, 16번, 17번, 7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간편한 부분이 너무 바짝 붙으면은 두 개를 연달아 꽂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한 칸 띄었을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잡아보면은 14번하고 16번 단자가 쇼트 시키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14번 단자와 16번 단자 이렇게 바로 붙은 단자는 쇼트 시키기 힘들겠죠. 이렇게 해서 전원을 켜보면 파워가 켜지죠. 쇼트를 빼면 파워 꺼지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클립 같은 거 이렇게 휘어가지고 간단하게 이 파워가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게, 여기 보면 파워 온 단자 14번과 16번 단자를 클립을 이용해서 쇼트를 해서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 파워 24핀 단자에 대한 설명도 제가 그림으로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거 만든다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팅 관련된 고장에서 이제 부팅이 안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무한체 부팅, 부팅 중에 다운,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블루 스크린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이 컴퓨터 내부에 각종 케이블들 있죠. 데이터 케이블이라든지 전원 케이블이라든지 USB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연결 부분에 어떤 불량이 생겨가지고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된다든지 무한적으로 재부팅이 된다든지 아니면 부팅 중에서 이렇게 멈춘다든지 다운이라고 그러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런 케이블들의 접촉 단자에 어떤 접촉 불량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완전 불량이 난 경우에는 그 케이블을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 접촉 불량인 경우에는 접점 부활제를 쓰든지 이렇게 재장착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런 케이블들의 연결 부위에서 어떤 접촉 불량이라든지 그런 부분 해결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핵심 부품이 되겠죠. 하드디스크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각각의 이 포스트가 완료되고 나서 윈도우 상에서 우리가 나는 경우에 각각의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용 프로그램이 그래픽카드 테스트하는 프로그램, 메모리 테스트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테스트하는 프로그램, 그 각각의 부품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블루스크린이죠. 블루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수천 가지, 수백 가지 그런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블루스크린 코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대표적인 몇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하드디스크 방식이 옛날 XP 때 쓰던 ID 방식을 윈도우 7에서 AHCI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블루스크린 코드의 맨 마지막에 7D가 불린다든지 그런 유명한 블루스크린 코드 같은 경우 우리가 그걸 보고 바로 알 수는 있지만 나머지 굉장히 많은 그런 블루스크린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블루스크린 같은 경우에 또 블루스크린을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의 도움을 얻어서 그 블루스크린 코드와 관련된 오류가 뭔지 이렇게 추적해서 나가서 체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포스트가 완료된 이후에 윈도우 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오류에 대해서는 그 각각의 핵심 부품들을 각각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움을 받아서 각각의 장치들을 테스트할 수가 있고요. 블루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블루스크린을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수리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수리 종류와 간단한 수리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6교시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7교시부터 이제 8교시는 실질적으로 운영체제 망가졌을 때 우리가 포맷이라고 그러죠.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운영체제 재설치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맷이라는 건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초기화하는 걸 포맷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포맷하고 난 뒤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 운영체제를 재설치한다고 그러죠. 윈도우 7 다음 교시에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윈도우 10 설치는 그 다음 교시에 알아보는 그런 순서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시 수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강의 또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